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일남 일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최근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해고 압박이 계속 들어와서 더 버티는 게 무리일 것 같네. 결국 당신 순번이 된 거야? 당신 연봉까지 깎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상황이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좀 있으면 우리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실직하게 된다는 게 너무 걱정이다. 그 회사 아니면 당신 일할 곳 어디 하나 없겠어? 좀 천천히 쉬면서 여유 가지고 다른 일 알아보자.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당장 다음 달부터가 걱정이다. 남편은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데 이것저것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맞벌이도 아니어서 살림은 늘 빡빡한 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럴 때 내가 뭔가 맞벌이라도 했으면 당신 짐이 훨씬 덜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어디 노는 사람이야? 혜준이 혜정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당신한테 내가 돈까지 벌어오라고 그러겠니? 그래도 당신 혼자 돈 번다고 동동거리는 거 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굶길 일은 없을 거야. 당장 일을 못 구해 그렇지. 뭐라도 시작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언제나 가정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버려서 제가 더 속이 상할 지경이었죠. 남편도 나도 갑작스런 실직에 시름이 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상준이구나. 나? 요즘 다니던 회사 관두고 좀 쉬고 있어. 뭐? 너희 회사 공장에 TO가 하나 있다고? 무슨 전화예요, 여보? 상준이라고 빵 공장 크게 운영하는 동창이 하나 있는데 사원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나보고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그러네. 어머, 잘 된 거 아니에요? 당신 식품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아예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이거저거 따질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모레 공장 나가서 면접도 보고 일 돌아가는 거 좀 보기로 했어. 그런데 당신 명색이 식품회사 간부하던 사람이 친구가 하는 공장서 말단 사원 괜찮겠어요? 어느 분야든 새로 들어가면 바닥부터 배워야 하는 건 기정사실이야. 내가 일하던 업계가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지 같네. 그래도 처우가 너무 아니다 싶음 생각해보겠다 그러고 물러서요. 알았어, 여보. 일단 공장 가서 면접이나 한번 볼게. 남편은 친구가 운영하는 빵 공장에 좀 예정 없이 갑작스런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온 남편은 생판남보다는 그래도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공장에 출근을 시작했죠. 여보, 일은 할만해요? 당신 너무 급하게 재취업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야. 일하던 사람이 쉬는 텀이 너무 길어도 그게 제일 안 좋아. 명색이 식품회사 간부하던 사람이 당신 친구 사장이라고 당신한테 막 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여보, 그 녀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마. 그리고 회사 다니며 윗사람 갑질은 그저 그러려니 해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거고. 나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남편 애쓴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당신 음식이야 다 맛있는데 뭐. 당신 좋아하는 고추장 불고기 해줄까? 요즘 입맛 없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고추장 불고기 좋다. 오랜만에 당신하고 소주도 한잔 해야지. 적지 않은 나이에 이직해서 고생하는 남편이 부쩍 신경 쓰이는 저였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사실 속임말을 시시콜콜 잘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좋은 내색은 잘해도 나쁜 내색은 일절하지 않고 가족들 걱정한다고 속에 묻어놓는 스타일이죠. 예전 회사에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 때도 과정을 전혀 전달하지 않아서 나중에 남편이 해고당할 즈음이 되어서야 저에게 사태를 말해주던 남편입니다. 요즘 최 서방은 어떠니? 회사 옮겼다면서 다닐만 하다더냐? 안 그래도 좀 걱정이에요. 친구가 운영하는 빵 공장에 취업했는데 아직 말단 사원 직함으로 들어간 거라서 새로 시작하는 분야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회사 다니며 간부하던 사람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아휴, 최 서방이 가정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소개말도 잘 안 하는 성정인데 네가 신경 써야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새로 시작한 일에 관해 남편은 별 내색 없이 괜찮다, 할만하다 말했지만 저는 남편이 정말 새로운 일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루는 남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고 저는 남편 기도 세워줄 겸 생일맞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오붓하게 저녁 먹을 생각으로 친정엄마께 아이들까지 부탁해서 외출 준비를 마치고 기별 없이 남편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불어 예고 없이 공장 앞에 찾아갔는데 퇴근 시간이 되었고 335 직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더군요. 이제나 저제나 하며 저도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너 제대로 일 안 해? 남편에게 마구 쿠사리를 주는 사장이라는 그 남편의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미안해. 내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이런 실수 다시 반복하는 일 없을 거야. 그 말이 지금 대체 몇 번째냐고, 어? 내가 친구라고 너 봐주는 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번 일은 사실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해? 너 진짜 일 제대로 안 해? 짝. 다짜고짜 남편의 따귀를 때리는 사장이라는 친구놈이었습니다. 따귀한테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드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다고 그리 깝죽대더만. 어때? 사회에 나오니까 공부고 뭐고 그딴 계급장 아무 필요 없지? 너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나한테 있어서. 친구야, 일 가르치려는 사장님이 말단 사원한테 뭔 억하심정이 있겠냐? 난 그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계급장에서 네가 여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정신 차리라고 네 따귀한테 때린 거야. 표정분이 아직 덜 정신 든 것 같은데. 한 대 더 맞을래? 응? 당장 그만둬!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남편과 그 친구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누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아이,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나, 이 사람 마누라다. 왜? 사장이면 다야? 사장이면 그렇게 함부로 직원 따기 때려도 되는 거야? 세상이 어느 땐데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 갑질이야. 아이, 우악스런 여편애가 네 마누라냐? 우악스런 여편애라니. 너 말 조심해. 어라, 마누라 얘기 나오니 발끈하는 것 좀 봐. 여보, 이런 인간이야 사장 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 당장 그만둬. 아줌마 배가 불렀나 보네.
남편한테 공장 그만두라 말하는 거 보면 3달 열을 굽는 한이 있어도 이따위 공장에서 내 남편 일하게 안 한다. 됐니? 큰 소리 떵떵 친 거에 대한 대가 치를 자신은 있고? 당신이야말로 아나무인 폭행 저질러 놓고 큰 소리 떵떵 치네. 갑질 사장으로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여보, 그만해. 안 그래도 나 여기 관두려고 했어.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더는 여기서 일 안 해. 그만하고 집에 가자. 친구라고 생각해서 실직된 놈 써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긴. 경우 없이 배은망덕한 건 당신이야. 따귀 때리고 갑질한 대가 내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아줌마가 무슨 수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 빵공장 사장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래, 없다 왜? 억울하면 아줌마도 빵공장 사장 돼서 찾아와. 일개 말단 사원 남편 둔 주제에 내 앞에서 깝칠 생각 말고. 빵공장 사장 요새가 참 하늘을 찌르는구나. 좋아, 두고 보자. 언제까지 잘난 척할 수 있을지. 전 씩씩거리며 남편 손을 잡고 그 아나무인의 친구 사장놈이 운영하는 빵공장을 떠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공장에 사표를 냈죠. 아닌 곳이다 싶었으면 내가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당신까지 험한 꼴을 보이게 하고 미안하다. 내가 일할 만하냐고 물으면 할 만하다 해놓고선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하니? 어디다 돈 벌어먹는 일은 다 마찬가지니까 경력 쌓을 때까지라도 좀 참으려던 게 그만. 당신한테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애꿎은 남편만 잡고 있네. 당신이야 꾹 참고 버틴 잘못밖에 없는데 나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나 그만두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우니 여보? 내가 오늘 그 장면 보는데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 남의 귀한 남편 따귀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나쁜 놈이 다 있어? 남의 집 귀한 애들 아빠를. 아우 속상해. 저는 그날 너무 억울하고 복통이 나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게 뭔지, 대체 이런 험한 꼴까지 당해야 하나, 그런 서러운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엄마, 애들 아빠 결국 빵공장 그만뒀어요. 네가 그렇게 신경 쓰여야 하더니 결국 그만둔 거야? 다름이 아니라 너무 인간도 못한 처우받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말았지 뭐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실은 어제 그 사람 기도 살려줄 겸 회사 앞으로 찾아갔었어요. 퇴근 시간에. 그런데 빵공장 사장이란 놈이 일 제대로 하라 잔소리하면서 그 사람 따귀를 때리지 뭐예요? 뭐라고? 최서방 따귀를 때려? 아니, 이런 몹쓸 인간이 다 있어. 애들 아빠는 고개 푹 수그리고 그냥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한바탕 퍼부어주고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경진아, 울 것 없다. 바보같이 왜 울고 앉았어? 그럼 뭐 별 수 있어요? 소송을 걸어볼까도 했지만 시간 낭비에 돈 낭비지 뭐. 애들 아빠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 속병만 생기는 것 같아요. 듣는 나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넌 오죽하겠니? 경진아, 너 이참에 그 못돼 먹은 친구가 한다는 빵 공장
문 닫게 만들어버려라. 엄마, 내가 무슨 수로요? 너, 네 아빠 찾아가서 공장 이어받겠다고 해. 난 또 무슨 말 하나 했네. 엄마, 난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하실 때 아빠하고 결혼한 거 몰라요? 어리석은 기집애야. 너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네 아빠가 너한테 몇 년 전부터 화해하자고 조르면서 빵 공장 이어받으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그만한 이유는 무슨... 그저 남주기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겠죠. 사람 믿기로 치면 내가 더 너보다 네 아빠가 미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절반을 홀랑 가져간 데다 한때 난 그 인간 때문에 인생 망쳤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아빠 얘기는 꺼내세요? 경진아, 사업은 사업이야. 네 아빠가 남편으로서는 꽝인 남자였지만 사업가로서는 아니다. 네가 그만한 제목이라 판단이 섰기에 너 보고 이어받으라는 거야. 엄마, 진짜 내가 아빠하고 다시 왕래하고 빵 공장 일해도 괜찮으세요? 엄만 아무렇지도 않아? 날 배신해서 딴 살림 차린 네 아빠는 남편으로 죄받을 일 했지만 아빠로서 너에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딴 살림 차린 것만큼 아빠로서 최악의 과오가 어딨어요. 아빠로서는 그럼 용서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렇지만 아빠가 밉다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어리석게 포기하지 말란 소리다.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10년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빠의 불륜 때문이었고요. 저희 아빠는 지역에서 나름 명망 있는 사업가입니다. 친가에서 대대로 이어온 빵 공장을 3대째 운영하고 계시고 장학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기 전까지 저는 경제적 어려움 따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딱히 재능에도 없던 바이올린을 전공한 것도 집안의 재력 덕분이었죠. 물론 재능에 없던 전공을 했던 터라 대학 졸업 후 저의 생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불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빠는 제게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진아, 아빠 보기에 여자는 무참하게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전공해서 예쁘게 신부 수업 받다가 시집가는 게 최고 같구나. 아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우리 딸 경진이가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어 그렇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별로니? 딱히 그쪽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아빠가 원하시면 한번 생각해보죠 뭐. 역시 우리 딸은 아빠 말도 잘 들어. 전 사실 학교 다닐 때 딱히 클래식 음악 전공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취미로 바이올린이며 피아노를 배웠을 뿐입니다. 예중 예고를 가고 대학도 바이올린 전공을 했던 건 모두 친정아빠의 입김 때문이었고 아빠를 잘 따르는 파파걸이었던 저는 아빠 뜻에 따라 진로를 그렇게 정했던 거였죠. 저와 아빠의 사이는 무척 돈독하고 좋았습니다. 하늘 같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여요? 네?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됐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머리로는 아니다 정리하자 하는데 마음이 뜻대로 되지가 않더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고. 당신 끝까지 그 여자랑 정리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 여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그 여자를 버리면 그 여자는 죽어. 웃기네요. 그럼 나와 경진이는? 조강지처와 당신 핏줄이 멀쩡한 딸은 버려도 돼?
나하고 경진이는 멀쩡할 것 같아요? 경진이는 이미 성인이고 당신이 있잖아. 당신한테는 경진이가 있고. 여보, 당신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내가 위자료니 재산분할 아쉽지 않게 해줄 테니 제발 나와 이혼해줘. 제발. 나이도 한참 어린 그런 경미애와 바람이 나서 당신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 세상의 잣대 따위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난 그 여자 사랑해. 대학교 졸업반이던 저는 학교에서 MT를 갔다가 몸이 안 좋아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다툼을 벌이던 엄마 아빠의 대화를 저는 다 들었고 충격에 얼어붙을 지경이었죠.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아빠에게 물었었습니다. 아빠, 지금 엄마하고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경진이가 어떻게 MT 가서 내일이나 돌아온다더니 네가 왜 거기 있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두고서 다른 여자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뻔뻔하게 엄마한테 이혼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진아, 사실은 아빠가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삼천지 어떻게 아빠가 그런 배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밖에서 들은 말들 다 잘못 들은 거죠. 사실 아니죠? 아휴, 경진아, 네가 들어선 안 될 말들을. 아빠, 제발 아니라고 하세요. 네? 설마 엄마와 저를 버리고 경미인가 뭔가 하는 여잔데 진짜 가실 거예요? 미안하다, 경진아. 끝까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의 신뢰를 깨서 미안해. 그렇지만 아빠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빠는 회사의 젊은 경리와 불륜에 빠졌고 그 여자와 결국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주위에선 불장난하다 지치면 돌아올 거라고 엄마에게 이혼을 모두 만류했지만 자존심 강하고 대쪽 같은 성미의 엄마는 당장 이혼하셨죠. 마음 떠는 남자 잡고 있어봐야 뭐 하겠니?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 엄마는 생각 없다. 어찌 보면 엄마는 그때 아주 쿨하게 아빠와 이혼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속병이 나서 심근경색이라는 지병을 얻으셨죠. 몸 컨디션을 보아하니 최근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좀. 환자분 몸 컨디션이 스트레스에 아주 쥐약입니다. 매사 마음 편하게 가지고 운동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엄마는 아빠와의 이혼 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고 병세가 점점 깊어져 몇 년 후에는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저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더 아빠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군요. 엄마 수술 받고 몸은 좀 괜찮으시니? 아빠가 왜 그런 안부를 물으세요? 왜요? 그 젊은 여자가 궁금해하던가요? 경진아, 너 언제까지 대체 그렇게 삐딱하게 아빠한테 굴 거니? 아빠,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엄마와 이혼하시고 이제 남이 되었는데 저와 아빠 사이에 볼 일도 이제 없었음에요. 경진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는 쿨한 척 하시지만 솔직히 심근경색이니 간에 물혹이니 모두 아빠 때문에 생긴 병이란 생각 전 지울 수 없어요. 평생 엄마가 아빠한테 헌신하신 거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경진아, 너와 엄마에겐 아빠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니 너라도 아빠를 좀 이해해주면. 아빠가 그리 운운하는 사랑이라는 말
저 그거 정말 듣기 싫고요. 아빠가 받고 싶다는 이해는 남들한테 받으세요. 전 딸이라 그런지 죽을 때까지 아빠란 사람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경진아, 아빠 입장에서 네가 조금만... 네, 인간으로선 아빠 이해해요. 사람이 기침만큼 참을 수 없다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데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런데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해드리는데 가족으로선 용서 불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아빠 딸로 연락하고 사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절연을 선언하고 산 지 몇 년이 흐른 상황이었죠. 저의 이런 상황을 남편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빠의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는 건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일단 당신 친구가 하던 빵 공장 일 말이야. 길게는 아니지만 좀 해보니까 어땠어? 좀 할만했어? 이미 그만둔 마당에 그런 말을 왜 물어? 아니, 그냥 사실 우리 친정아버지가 빵 공장 사장님이야. 당신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크게 말이야. 당신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하는 거야? 우리 친정 부모님, 사실은 성격 차이에 의한 조론이 아니라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하셨어.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우리 아빠가 나 대학교 때 회사에 젊은 경리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리셨거든. 그것 때문에 난 여태껏 아빠와 절연하고 지내온 거고. 어쩐지 당신이 아버님하고 절연하고 지낸다 했을 때 뭔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짐작은 했었지. 그런데 여보, 실은 얼마 전부터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그 공장을 물려받아 해보라고 계속 권하셨어. 난 엄마와 날 배신한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그런 제의도 계속 거절하며 살아왔고. 당신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나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당신 일도 그렇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도 자꾸 나보고 생각을 달리하라고 성하시네. 아빠 빵 공장 사업 이어받아 해보라고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떤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 생각이지. 이젠 솔직히 당신이 같이 도와준다면 빵 공장 사업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안 그래도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나도 뭔가 일을 가지고 싶었거든. 요즘 외벌이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잖아. 때마침 당신 정리해고에 또 얼마 전엔 그런 일까지 당하고 나니까. 당신 빵 공장 일은 적성에 맞아? 나야 잠깐이라도 겪어봤다지만 당신이야말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온 사람이잖아. 전공도 음대나와 바이올린 전공했고. 여보, 난 바이올린은 학부 전공일 뿐이지 그걸로 학원 차릴 생각도 안 들 만큼 내 적성과는 멀어. 차라리 빵 공장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배워볼 생각이 들어. 어려서부터 아빠가 하시던 일 어깨너머로 봐온 것들도 있고 말이야. 전 남편과 한동안 그 일을 가지고 심사숙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친정아빠의 빵 공장 사업을 이어받아 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절연을 선언했던 친정아빠를 실로 몇 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니지, 이게 누구냐? 내 딸 경진이 아니냐?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저 경진이 남편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은 게 뭐 자네 탓인가? 그게 다 허물 많은 내 탓이니 그런 말 말게나. 세상에, 아유, 이게 누구야? 너희들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최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최혜준이고 7살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하고 손주, 반갑다. 내가 너희들 할아버지란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녀석들을 내가 이제야 보다니. 아빠, 그런데 아빠 안사람 되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아빠가 사는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빠의 세부인이 집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전 혹시 우리 식구들이 인사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잠시 밖에 나갔나 싶어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사실 너에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아빠 연락은 받지도 않아. 제대로 말 못했구나. 그 사람과 정리한 지 꽤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세부인과 이혼이라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 너희들 앞에서 면목이 없다만 뭐 그렇게 되었다.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너에게 따로 얘기하마. 난처한기색이 역력한 아빠였고 남편과 어린 아이들 앞에서 길게 늘어놓을 성격의 이야기도 아니었기에 저는 일단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절연을 선언했던 아빠에게 가족들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그날 저녁을 먹고 늦지막히 집에 돌아왔죠. 다음 날 저는 아빠의 이혼 사유를 듣기 위해 다시 아빠가 사는 집을 혼자서 찾았습니다. 아빠, 평생의 사랑 운운하며 그렇게 야멸차게 떠나실 땐 언제고 세부인과는 왜 이혼하신 거예요? 너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싸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에게 할 말이 있겠니?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런 식으로 너와 엄마를 배신했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그런 말 아니냐? 아빠, 네, 저 솔직히 이혼하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결혼하고 몇 년은 생각 없이 좋게 흘러갔다. 그 여자 진짜 본심을 알기 전까지는. 아빠의 세부인은 불임인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아빠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딱히 후사를 잇기 위해 본인과 결혼한 아빠도 아닌데 저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여자는 아빠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래요? 딸인 너에게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진 모르겠다만 그 여자 중간중간 몇 번을 내게 임신했다 속이고 임신을 빌미로 내게 목돈을 여러 번 받아갔다. 임신했으니 진짜 와이프다 이런 유세를 부리며 친정 식구 사업 자금이다 뭐다. 아니,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처음부터 돈 보고 내게 접근했다는 걸 어리석게도 나만 몰랐더구나. 나중엔 그런 본심이 아빠도 보였고 나중엔 시험 삼아 아빠 건강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해봤다. 암 선고를 받았다고 투병을 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별거 하자고 하더구나. 씁쓸한 얼굴로 헤어진 세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아빠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딸에게 털어놓는 아빠 심정이 어떨지 저 역시 짐작이 가는 바였기에 더는 추궁하거나 아빠를 질책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이왕 아빠 사업 물려받아 해보기로 한 거 제대로 잘 좀 가르쳐주세요. 알았다. 이제라도 네가 아빠를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너에게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절연을 물러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너무 다행이다.
건강에 어디 진짜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죠?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아직 정정하신데 갑자기 제게 빵 공장 이어받아 하란 말씀을 하시니까 좀 걸리고 찜찜해서 그러죠. 아니다. 아빠 건강은 아직 정정해. 정정할 때 내 주변 정리도 하나씩 해두는 게 현명한 나이니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럼 다행이고요. 어디 몸 편찮으신 데 있으면 바로 제게 말씀하세요. 건강검진 빠지지 않고 잘 받고 계시죠? 아빠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라. 참, 네 남편도 사업 같이 배워볼 생각이라고 했지? 네, 그 사람 식품회사 간부로 퇴임했는데 제빵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사업했던 사람이고 제 사업 파트너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알았다. 아빠도 네 그 말에는 동감이다. 딸이고 사위라도 경영 수업은 얄짤없이 철저하게 시킬 거니까 그리 알고 다음 주부터 당장 너희 내외 다른 직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 생각해. 알겠어요, 아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빠의 빵 공장에 나란히 출근하게 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도 아빠랑 같이 아침에 나가세요? 혜정아, 오늘부터 엄마도 출근하게 됐거든? 이제 금방 할머니 오실 거니까 할머니하고 잘 지내고 있어? 난 엄마 일하러 나가는 거 싫은데. 혜준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평생 혜준이하고만 놀아줄 수는 없단다. 사실 이제껏 아빠 혼자 밖에서 회사 일하느라 힘드셨거든. 혜준이도 아빠만 고생하는 건 싫지? 네, 그건 싫어요. 혜준아, 엄마랑 아빠랑 나란히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야 혜준이랑 혜정이 데리고 재미난 데도 놀러가고 장난감도 더 많이 사주실 수 있단다. 알겠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장모님,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혜준이, 혜정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에휴, 애들 걱정은 말고 자네랑 경진이는 회사 일이나 빨리 잘 배울 생각하게나. 엄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나선 친정엄마셨습니다. 처음 출근해서 일해본 소감이 어떠냐? 생각보다 일도 복잡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 많네요. 최서방은 예전 식품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나? 저는 신제품 개발팀에서 주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소비자들 트렌드나 고객 니즈 읽는데 능하겠구만. 우리 공장에서도 제품 개발팀 쪽을 맡아서 해주면 될 것 같고. 경진이 너는 어려서부터 사람들 만나 어울리는 것 좋아하던 아이니 판매와 수출 쪽 업무를 주로 맡거라. 동남아 쪽 수출 판로, 그거 요즘 괜찮게 진행 중인가요? 알륜이 드라마니 그런 것들이 인기라 예전보다 우리 빵 수요가 훨씬 많이 늘었지. 그래도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 기용해서 광고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남는 게 없다. 스타 모델을 고용해서 광고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의 홍보를 좀 생각해야겠네요.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다. 돈 펑펑 쏟아부어가며 광고하는 거야.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 쓸데없는 지출 없이 우리 공장 빵을 홍보할 수 있는 영리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해. 알겠습니다, 아빠. 아니, 회장님. 그래. 공장 내에서는 호칭부터 각별히 주의해라. 너희네 왜 둘도 그렇고. 알겠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아니죠, 회장님. 우리 공장 직원들은 그 누구도 너희 내외가 내 딸 사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이세요? 단 한 명도
우리가 가족관계인 걸 모른다고요? 그래. 그리고 그건 앞으로 너희들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야 할 거야. 특혜가 있는 낙하산이란 게 알려진 순간 제대로 된 경영 수업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남들처럼 똑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워나갈 생각해라. 너희들 모두.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칭부터가 입에 붙은 아빠 장인어른 호칭을 회장님으로 하려니 처음엔 좀 어색하고 낯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머리털 나고 거의 처음으로 회사 생활이란 것을 해보는 것이라 결코 하루하루가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경진 씨는 엑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대 전공에 회사 일은 처음이라. 에이, 고졸 요사원도 하는 엑셀도 모르면 뭐 어쩌자는 거야?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 입사했어요? 가르쳐 주시면 다음부턴 실수 없이 잘하겠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을 홍보팀에 툭하니 들어앉혀서 아휴, 문간이 따로 없네 진짜. 저나 남편이나 회사 오너인 친정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시작한 회사 생활이었고, 따라서 아무런 특례 없이 시작한 무경력의 신입사원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거르고 혼자 공장 옥상의 휴게실로 올라가 서러운 마음에 울기 일쑤였죠. 여보, 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고 뭐해?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분위기 보니까 홍보팀 오늘 야근 각이던데. 점심이라도 빨리 먹으러 가자. 당신은 일 할만해? 나 진짜 못해 먹겠다, 여보. 오늘도 홍대리님한테 엄청 깨졌어. 엑셀 모른다고. 안 써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데. 참 무섭게 갈구나 보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엑셀 가르쳐 줄게. 당신은 이 힘든 회사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어? 진짜 대단하다. 처음만 힘들지. 적응하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어. 보니까 당신은 트렌드 읽는 감각도 있고 사람 응대도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실무만 좀 익히면 당신 잘할 거야? 나한테 잘할 거라고 해주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한 생각을 말해주는 거니까 기운내. 내가 개발팀뿐만 아니라 인사팀 짬봐도 꽤 되는 거 알지? 인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믿어도 돼. 알았어. 당신 말 믿고 기운 내야지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또 하루 걸러 상사들에게 깨져가며 조금씩 저는 공장 일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반년쯤 지났을 즈음 남편이 제품 개발팀에서 신제품으로 발표한 새로운 제품을 제가 일하는 홍보팀에서 판매를 하게 되었죠. 스타 마케팅 대신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입소문 마케팅을 하느라 초반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밤잠을 줄여가며 홍보에 열을 올린 결과 오랜만에 저희 공장에서 대박 상품이 나왔어요. 부창부수라더니 너희들이 합작해서 만든 상품이 대박을 치고 기분이 아주 좋구나. 자네 고생 많았네. 진경이 너도 고생 많았다. 이 제품을 우리 공장 시그니처로 밀면서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팔로 개척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해외 출장부터 좀 다녀와라. 저는 한동안 해외 출장을 가서 현지 시장의 동향도 읽고 소비자 트렌드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돌아왔죠. 귀국해서는 현지에서 먹힐 만한 스타일로 상품을 점검, 디테일에 변화를 줬고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수출 사업이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수군하던 동남아 중국 쪽 수출 판로까지 뚫는데 성공을 하다니 내 딸이지만 장하구나. 다음 분기부터 본부장직 감달고 본격적으로 사업 한번 잘 읽어봐라.
너무 파격승진이라고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장 직원들, 네가 내 딸인 것, 그리고 네 남편이 내 사위인 것도 아무도 모른다. 엄연히 네 성과에 따른 승진인데 누가 돌을 달아? 회사에서 인정받는 저를 보며 친정엄마도 안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아휴, 네가 네 아빠 빵공장 인수받아 일한다 했을 때 솔직히 경진이 네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휴, 이렇게 잘 해내서 너무 다행이구나. 엄마가 혜준이랑 혜정이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최서방도 공장 일 할만하다 하니? 엄마, 저뿐 아니라 이번에 그 사람도 승진해요. 개발팀 차장으로. 부부가 쌍으로 일 잘하나 보구나.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놓인다. 네 남편 정리해고당해 친구 공장에서 일하다 또 잘리고 이러다 영영 제대로 된 일자리 못 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엄마, 기쁜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기쁜 소식이 또 있어? 좀 들으면 고소하고 시원한 소식이랄까? 그 예전에 애들 아빠 따귀 때렸던 아나무인 빵공장 사장 있잖아요. 며칠 후에 저희가 그 공장 인수하러 가잖아요. 정말이니? 보니까 경영부진의 판매 실적 저조로 거의 파산 위기더라고. 이참에 우리 공장에서 인수해버리려고요. 일부러 인수합병하는 날 남편 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 친구 사장한테 직접 대면해서 인수하라고. 예전에 남편이 사원이었을 시절 갑질을 일삼던 친구 사장은 저희 부부가 자기네 공장을 인수하러 온 것을 보고 기함할 듯 놀라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너도 알다시피 오늘 너네 공장 인수하러 왔다.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쪽이 나한테 빵공장 사장 돼서 찾아오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요? 뭐, 그래서 빵공장 사장이라도 됐어? 아직은 아니지만 차기 사장이라면 설명이 될까? 오늘 우리 공장이 그쪽 공장 인수하는데 담당자가 나와 내 남편이야? 아니, 네 그것들이 감히 어떻게... 아직도 잘난 척하는 버를 못 버린 모양이네. 땡땡빵 공장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십니다. 얼마 전부터 경영 수업 받아 내가 그걸 이어받을 예정이고. 계약서는 우리 공장 직원이 보내준 대로 그대로야. 넌 사인만 하면 되니까 여기 계약서에 사인해라. 네가 그런 금수저의 사위였다고? 아니, 사장님. 제가 그간 두 사람을 너무 몰라보고 막대했네요. 제발 지난 저의 과오는 있고 우리 공장 인수합병건 잘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갑자기 비굴 모드로 변하면서 남편과 제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는 친구 사장이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남편이나 저나 실소를 금치 못했죠. 웃지 못할 임수합병 절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옛날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더군요. 여보, 나 이 공장 입고서 당신 기다리다 당신이 그 친구 사장한테 뺨 맞는 거 보고 어찌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화가 나던지. 그런데 그 공장을 오늘 우리가 인수하고 가네요. 그러게. 다른 어떤 성과보다 오늘 일이 좀 감개무량하긴 하다. 나도 그때 당신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자존심 무지 상하고 속 많이 상했거든. 당신 그 일 아니었음. 나 솔직히 아빠 빵 공장 사업 이어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 당신 요즘 공장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 누가 안 시켜도 사업하고야 말았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그런데 난 솔직히 사업에 큰 욕심은 없었어. 당신이란 사람 만나서
애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사는 일도 충분히 행복했고, 난 만족하던 사람이니까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해? 그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해요. 내게 주어진 운명대로 역할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적방공장 사장 아나무인에 잘난 척해서 싫었는데 어찌 보면 내게 귀인이기도 해. 사업가로서의 나도 모르던 DNA를 일깨워준 장본인이니까. 당신 말 듣고 보니 그러네? 남편과 저는 아빠의 신임을 받아 그 후로도 초고속 승진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지 몇 년 후 저는 공장의 후임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후로 수출 실적과 매출 실적이 꾸준히 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는 공장의 모든 일을 너희 부부에게 일임해도 될 것 같구나. 부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경영 열심히 잘하거라.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저희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실은 오래전부터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걱정한다고 투병 사실을 숨겨온 아버지셨죠. 아니, 아빠,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숨기세요? 뭐 알아서 좋을 일이라고 광고하겠니? 항암 치료 잘 받고 있고 다음 달에 수술 받기로 했다. 아빠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예후가 좋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공장 일도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병원에 문병을 오면 어쩌자는 거니? 아유, 퇴근길에 들리는 거니 걱정 마세요. 내가 죽을 병도 아니고 대원에서 이제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니 너무 걱정 말거라.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암 선고 받고도 말씀 안 하셨던 거 생각하면 좀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경진이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내 과오로 너에게 절연당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빠, 왜 또 옛날 얘기는 꺼내고 그러세요? 이제는 아빠를 좀 용서했니? 진즉에 저는 용서했어요. 더는 마음 쓰지 마세요, 아빠. 연로하신 아빠가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기를 매일 기도드리는 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인지 요즘은 엄마도 가끔 아빠 안부를 물으십니다. 너희 아빠 항암 치료받고 수술했다더니 좀 살만하다더냐? 뭐 다행히 예후가 좋은가 봐요. 간병인 잘 구해서 식사도 잘하시고 케어도 잘해주셔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가끔 들러서 체크도 하고 그래라. 간병인이 아무리 잘해도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다 거기서 거기야. 미우나 고우나 딸인 네가 아버지를 가끔이라도 살펴야지. 엄마는 아빠가 안 미워? 이제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안 미웠다면 거짓말이지. 이혼해서 따로 사는데 뭐 이제는 더 미워할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다. 네 아빠와 사이엔 네가 있기에 정정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저도 옛날 같았다면 엄마의 그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셨고 또 저 역시 자식 낳아 기르는 입장이다 보니 엄마의 마음도 헤아리는 것이죠. 빵 공장 사업이 잘 되면서 저와 남편은 새로운 사회 사업도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던 장학 사업의 규모를 좀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죠.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하루하루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이지만 더 파이팅하며 잘 해내보려고 합니다. 사업이 커갈수록 저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스케일도 커져나가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